네, 안녕하세요. 드리트입니다. 오늘은 그 파주 운정의 대우 프로지오 파르세나 분양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기존에 분양했던, 작년 11월 달에 분양했던, 운정 3지구, 제일 풍경채, 그랑포스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 3지구 A 오블럭에 위치하고 있고요. 파주 운정지구의 그 당하동 일원에 있습니다. 1926세대, 거의 뭐 2000세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2000세대 대규모 단지고, 네,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GTX 운정역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운행되어 있는 경의선 운정역 그리고 금능역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능역까지는 한 직선거리로 한 1.5km 정도 되고요. 이번에 분양하는 그 대우 프루지오 파르세나가 이쪽에 있는데 역시 1.5km. 금능역과 대우 프루지오의 딱 중간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3호선이 그 대화역에서 연장이 되거든요. 덕역을 통해서 이쪽에 두 개 역이 좀 생긴다고 지금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금능역까지 연결되는 게 이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연결이. 근데 그 계획을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거든요. 모양이 약간 좀, 무슨 모양인가요? 약간 이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대화역에서 시작해서. 그럼 대화역에서 시작해 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가다가 여기서 꺾입니다. 꺾여요. 요렇게 꺾여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하면 이 홈포스 뒤쪽에 있는 그 화성 파크드림하고 이번에 분양하는 그 대우 프로지오 파르세나를 거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 하나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제일 풍경채 입지가 좋다는 얘기고, 이쪽도 이 그림상으로 보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단지죠. 괜찮다 보여주고요. 일단 세대수도 거의 2000세대고요. 그리고 제일풍경채 그랑포스트가 좋았던 게 뭐냐면 작년 11월 달만 해도 이게 비조정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은, 중도금 대출이 60% 나옵니다. 60% 나오고, 그러니까 계약금만 내고 60% 내면 되고, 마지막 잔금은 전세를 놓으면 되는 거고요. 전세를 놓고, 실거주 여건이 없어요.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은. 그 당시는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 후에 전세 놓고 매도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라는 거예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 정말 잘하셨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순위, 84를 제외한 나머지는 1순위에서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2순위까지 갔거든요. 1순위 있는 분들 넣었으면 다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는 대략적으로 피가 한 정도 2억에서 2억 5 정도 형성된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대장은 이제 운정역입니다. 여기 GTX이고 이쪽이 지금 뭐 9억 7천까지 찍었잖아요. 여기가 보면 이제 그 힐푸아라고 있어요.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아이파크인데 아이파크가 지금 9억 7천까지 찍었는데 지금 호가는 뭐 10억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략 10억이라고 보고 여기는 한 70% 정도 간다. 그럼 이거 최소한 7억 정도의 시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역과의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에 분양하는 그 대우 프루지오 파르세나도 거의 한 같은 동급의 입지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동급 위치긴 한데, 지역이 역사가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파주 운정에 또 힐스테이트가 또 분양하잖아요. 오피스텔하고 주상복합. 여기도 지금 굉장히 관심 모으고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뜨겁게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조만간 분양한다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일풍경채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커뮤니티 시설인데, 커뮤니티 시설에 보면 실내 수영장이 있다는 거예요. 다목적 체육관하고, 수영장은 파주 최초고요. 실내 수영장이 있다. 이런 단지가 파주에서는 없다라는 얘기죠. 다목적 체육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품고 있어요. 거의 여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바로 단지 앞에 있어서 사실상 뭐 초품화와 중품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쪽도 역사공원이 있고 아마 이쪽에 여기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앞으로 지나가는 건 맞습니다. 철로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5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 아마도 타당성 검사할 때 역사가 제한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다음은 이제 프루지오 파르세나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루지오 파르세나. 요즘 이름을 자꾸 이렇게 영어로 합성을 쓰는데, 정말 제발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뭐 개나리 아파트, 음마 아파트, 삼익 아파트, 뭐 삼성 아파트 얼마나 좋았어요. 인간적이고. 이게 계속 다 영어를 써대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뭐, 운정, 프루지오, 뭐 1차, 2차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었고, 너무 영어 합성어가 많아서, 이쪽에서 쭉 올라와서,
모양대로 하면 한번 여기 꺾어줘야 되거든요. 요렇게 갈 확률이 높다. 뭐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추측컨대 이렇게 가서 한번 꺾어지면서 여기 하나 역사가 왜냐면 여기도 세대수가 꽤 많거든요. 여기도 하나 생길 것 같고 여기 하나 생길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냐. 모양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거 제 상상의 나를 핀 거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풍경채 그랑포스트는 여기 이마트가 바로 앞에 있고요. 여기는 또 홈플러스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입지가 거의 뭐 쌍벽을 이룬다라고 보여지고요. 거리 간격도 1.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어차피 둘 다 운정역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거기서 거기라고 보여집니다. 입지가 어차피 요 대장이 아닌 이상은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지 여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모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정 3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블럭 하나하고 요렇게 마치 그 해마의 눈처럼 생겼네요. 해마의 눈, 그 배꼽이 딱 그 운정역이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좀 독특한 모양이고, 여기는 뭐 2010년대에 다 입주한 구축 아파트들이죠. 그래서 신축들이 구축보다는 더 날아갈 것 같다. 물론 뭐 따라가겠죠. 구축도. 입지 여건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뭐 여러 가지 좋은 그 주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네, 파르세나가 입지가 이쪽입니다. 이쪽이 이제 파크드림이 있고, 화성 파크드림이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시세가 6억 7천이에요. 실거래가가. 사실상 지금 7억 정도 보여져요. 7억 정도인데, 여기가 전세가가 4억 5천이거든요. 근데 지금 분양가가 지금 4억 5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단지보다, 제가 보기엔 뭐 세대수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더 좋아 보인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전세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세가로 여기를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주변에서 계속 지금 분양을 하고 있거나 이미 분양한 단지들이 모여 있고요. 여기 뭐 초품화, 중품화는 아니지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거의 품었다고 해도 될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주변에 뭐 의료시설, 뭐 실버타운 부지도 옆에 있고, 이쪽은 좀 녹지가 좀 풍부한 지역이라서 괜찮아 보이고요. 좋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앞에도 상업시설이 있어가지고, 뭐, 이용하는 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이 앞에 이제 홈플러스가 길 건너 있고요. 여기 좀만 내려가면, 뭐, 입지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모집공고는 개인적으로 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모집공고까지는 제가 다 리뷰를 못 해드리니까, 일단, 내일이죠. 내일 특별공급이 시작되고, 이제 1순위가 이제 화요일날, 뭐, 여기서 당연히 마감될 것 같기 때문에 2순위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 9일날 당첨자 발표, 당발일이 9일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지오라는 가장 인기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게 메리트 같아요. 오고타입 같은 경우가 3억 3천밖에 안 하니까요. 기준층 했을 때 정말 그 1년 전 제일 풍경채 분양가입니다. 1년 전 가격으로 해주는 거죠. 지금 많이 올랐는데 84A 같은 경우는 4억 4,400, 4억 5천이 채 안 되죠. 그러니까 분양가 그 앞에 길 건너 단지 화성 파크드림이 전세가가 지금 4억 5천인데 전세가보다 좀 저렴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계약금이 10%입니다. 그리고 1차 중도금을 잔압을 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후분양이라고 해서 공정률이 60% 넘은 상태에서 지금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금 10% 납입하고 중도금 60% 중에서 1차는 잔압을 해야 됩니다. 잔압을. 그래서 2차, 3차는 대출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50%까지 되기 때문에 여기 대출로 가면 되고, 잔금은 이제 내년 8월 달에 입주를 할 때 이제 치르면 되는 거죠. 이게 후분양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대금 준비 기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 그러니까 약 한 9천만 정도는 현금 보유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대출이 가능하고요. 잔금 물론 뭐 전세로 가능하기 때문에 뭐 내년 8월달 전세가 4억 5천 정도에서 빠진다 해도 4억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요즘 전세금 대출 때문에 뭐 전세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4억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계약금 10%하고 1차 중도금만 있으면 잔금은 뭐 충분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바로 입주를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내년 8월 달에 입주를 하니까 1년도 안 남았거든요. 거의 한 10개월 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실수요자, 입주자들에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나오죠. 1차 중도금은 계약자가 잔압해야 되며 2차, 3차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와 있어요. 네, 그 유니트인데요. 유니트가 좀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뭐 84AB는 뭐 평이한데
보통 이제 5구 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A가 가장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D가 가장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D 같은 경우는 여기 좀 별도의 가족실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4베이면서 가족실까지 있다. 이 공간이, 이 서비스 면적이거든요. 발코니 면적이에요. 그래서, 면적에도 포함이 안 되고, 그냥 뭐, 날로 먹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구 타입인데, 어떻게 보면 총 그 방 3칸에다가 알파룸 개념도 있다. 이런 구조는 제가 처음 봤어요. 5구 타입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87세대고, 5구 타입 D가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여기를 도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가점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이 5구 C 타입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베이나 이 4베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 4베이가 들어가면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5C 같은 경우도 생활하면서 보면 오히려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그 남양 쪽으로 그 어떤 채광이 많이 들어오는 이 4베이가 더 낫긴 하겠죠. 일단 뭐 4베이가 낫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 2베이나 3베이도 이런 2베이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뭐 C타입에 도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구조도 잘 빠졌어요. 프루지오라는 브랜드는 뭐 국내에서 뭐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레미안, 뭐 자이는 뭐 4대 메이저잖아요. 특히 이 구조를 잘 빼는 것 같아요. 구조라든가 어떤 그 동간 배치를 잘 빼는 게 프루지오가 아닌가 싶어요. 청약예금 예치금입니다. 청약예금 예치금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본인의 거주지의 기준에 했을 때 파주나 경기도 거주하신 분들은 8호 이하기 때문에 200만 원 준비하시면 되고, 서울이나 인천 광역시는 이제 서울은 300만 원, 그리고 인천은 250만 원. 청약 예치금이 있어야 됩니다. 통장에.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죠. 입사 모집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가 미성년자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파주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를 배정하겠다. 경기도 거주자 6개월 이상인 자에게는 20%를 배정하겠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서울 인천에는 이제 서울 인천 거주자 플러스 경기도에서 6개월이 안 되신 분들까지는 이제 50%를 우선 공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일단 뭐 같은 11월 2일 1순위 청약 때 같이 늘릴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그 청약 가점제가 75%이기 때문에 75%는 이제 가점으로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이제 그 랜덤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하는 거죠. 파주시 거주자 1년 이상인 분들은 이제 3번의 기회가 있다. 여기서 많이 떨어지면 다시 여기서 또 한 번 할 수 있고, 이렇게 3번 할 수 있다. 가점제나 추첨제 공이 마찬가지죠. 파주분이 절대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점제 어차피 가점에서 당락이 결정되지만, 추첨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복불복이기 때문에 저가점자들도 기회는 있다. 확률은 떨어지지만 기회는 있다. 그리고 가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번에 뭐 파주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 경기도하고 수도권이 좀 높게 나올 것 같거든요. 84 같은 경우는 60점이 넘을 것 같고, 일단 파주는 60점이 안 돼도 되겠죠. 근데 경기도나 수도권은 60점이 넘어야 될 것 같고, 파주 같은 경우는 한 50점대 후반 정도도 가능할 것 같고, 요즘 뭐 최악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물론 뭐 대출 중단 때문에 약간 좀 공포에 질려서 포기하신 분도 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같이 인기 단지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그 분양가 상한제 통해서 1년 전 분양가가 나오는 단지는 이제 무조건 몰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달에 분양했던 그 오산 세교 이지구의 중 S클래스를 보면 알겠지만 100대 1 넘게 경쟁이 나왔고요. 가점도 거의 60점이 넘었어요. 84 타입이. 거기에 그 재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될 정도로 입지도 탁월하고, 그리고 프루지오라는 정말 그 인기 브랜드가 아주 그 내부 구조라든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조경도 잘 해놨다. 그래서 이 프루지오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사이버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내부 그 유니트를 보니까 특히 오브 타입 같은 경우는 공간을 정말 잘 뺐더라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공간에 어떤 그 다용도실을 정말 그 획기적으로 다용도실을 개선했고,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 설계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손 씻을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지 않고 바로 현관에 들어와서 그 손 씻는 수전을 제가 그 설계에 배치했는데, 이번에 대우 프루지오도 아파트에서 드물게 그런 그 배치를 했더라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 수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그 프로지오 같은 경우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들을 따지면, 분양받아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다시피 뭐 경기가 지금 아파트 값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지금 뭐 지금 폭락론자들하고 상승론자들하고 계속, 어떤 그 각을 세우고 있는데, 상승 가능성도 있고 하락 가능성도 있다. 예전에 8대2로 상승이 우세했다면 지금 한 7대3 정도로 좀 약간 좀 내려온 상태가 아니냐 생각이 들고, 그런 때일수록 지금같이 약간 좀 그 조정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이렇게 안전마진이 확보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약하실 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죠. 경기 남부권에 산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서 실거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왜냐면 요즘 같으면 이제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의무거주,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입주,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도 입주해서 2년 동안 살 수 있다라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파주에 실거주 여부를 가지신 분들은 무조건 넣어야 될 것 같고, 그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약간 좀 고민스럽다. 고민스럽지만, 뭐 분양가가 워낙 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투자라는 게 각자의 그 처해진 그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시고 본인들이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파주의 생활권이라면 분명히 파주의 생활권이고 주택이 없다라면 무조건 안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뭐 브랜드도 좋고 입주도 뭐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뭐 괜찮다 이 정도면은. 그리고 주변 환경도 괜찮고, 저도 여기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정말 그 신도시 멋있는 그 새 아파트가 막 들어서니까 주변이 되게 아주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혹했던 도시인데, 사실 좀 파주라고 생각하면 너무 멀어서 사실 제 머릿속에는 거기 군사지역 아니야 막 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어차피 또 GTS 또 A 노선의 또 수혜 지역이기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동타 이 신도시가 지금 다 입주가 거의 끝났잖아요. 물론 뭐 신주거 단지가 지금 뭐 분양을 또 하고 있지만, 사실상 뭐 80% 이상 끝난 상태인데, 여기는 아직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동탄의 대자보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지고, 나중에 GTS가 들어서고 주변에 지금 계속 분양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양이 인해서 어느 정도 입주율이 채워지면 여기도 이제 이동탄 정도의 어떤 그 레벨로 따라가지 않겠냐. 물론 이동탄 넘어서지 못하겠지만 따라가지 않겠냐. 어차피 A 노선이 끝과 끝이니까. 네. 오늘 뭐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제 얘기는 참고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도 본인이 챙기는 거고, 손실 봐도 본인이 챙기는 거니까, 투자 판단은 신중하게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신규 핫한 단위 있으면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